네, 안녕하세요. IJTV 허영재입니다. 벌써 이제 7번째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요즘같이 이렇게 아주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거를 정말 오랜만에 느끼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일주일에 2번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뭐 자료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빨리 지나가고 있고요. 어찌됐든 제 7화에 덕담 한마디는 운칠 기삼과 덕불구 필유린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번째 이야기에 덕불구 필유린이라는 거에 대해서 좋은 이웃을 많이 만들면 하여튼 덕을 많이 베풀면 좋은 이웃이 많이 생긴다 그 뜻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운칠기삼이라고 해가지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의 인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운이 70%, 그 다음에 나의 재능은 사실 30%밖에 되질 않습니다. 좋은 이웃을 많이 만들게 되면 인생의 외나무 다리에서 다리를 건너야 할 때 상대편에 이 건너에 있는 외나무 다리 건너에 있는 사람이 저에 대한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 좋게 잘 꽉 붙들어주고 안전하게 건너올수록 도와주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라면 운이 나쁜 경우가 될까요? 결코 이렇게 좋은 덕을 많이 쌓지 못한 경우에는 악연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상상에 맡기기로 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성패는 운에 달려 있는 것이지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노력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보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정열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때가 맞질 않아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또 반대로 뭐 설렁설렁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 그냥 잘 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운이 잘 따라주는 또 덕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 전에 아주 선비 하나가 있었는데 본인은 뭐 20년, 30년 급제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주경야독을 해서 과거를 보면 낙방을 하는데 자기 주변에 보면 공부도 잘 안 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급제를 하고 과거를 보면 합격을 하는 걸 보고 나중에 죽어서 옥황상제를 만나서 따졌답니다. 옥황상제가 하는 이야기가 자, 이제 두 개의 신이 있는데 정의의 신과 운명의 신이 두 사람이 술래기를 해서 정의의 신이 이긴다면 네 편 너가 이제 이기는 거고 운명의 신이 예를 들어서 술래기를 해서 이기면 그냥 인생이라는 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운명의 신이 7잔을 마시고 정의의 신이 3잔을 먹어서 결국 운명의 신이 술래기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인생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것이지 그게 무슨 똑 떨어지게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덕불구 필린하고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덕을 많이 베풀어서 좋은 이웃을 만들어 놓으면 인생의 전환점이나 이럴 때 좋은 인연이 좋은 이웃들이 나를 운이 좋게 끌어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이야기는 우공이상과는 정반대되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 6화에 이어서 덕불구 필유린과 운칠기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덕담 한마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앞서서 예고를 해드린 대로 제주에 대해서
3박 4일 여행 일정에 대해서 이제 그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박 4일 일정은 주로 해안 쪽으로 해서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고요. 다음에 3박 4일 일정은 주로 이제 내륙 쪽하고 연결된, 그래서 3박 4일 일정을 그 7-1, 7-2로 해서 이제 또 잡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1일차가 이렇게 이제 블루 컬러로 파란 색깔로 화살표로 이게 이제 제주 공항이고 여기가 이제 제주시인데 1일차에는 이 서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서 해가지고서 한경면 쪽까지 이쪽에 가면은 뭐 한 수월봉이나 뭐 이쯤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은 대정읍 쪽으로 해서 모슬포에서 운진항에서 이 가파도하고 마라도를 갔다 오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안덕면 쪽을 통과해가지고 오는. 그 다음에 이제 3일 차에는 이제 서귀포시 쪽 일원을 이제 주로 해서 남원까지 가는 코스고요. 그 다음에 4일 차에는 이 우도 성산포항에서 이제 뭐 신양, 여기가 이제 신양 섭지코지인데 이쪽으로 해서 성산 일출봉으로 해서 우도 쪽으로 돌아서 만장구를 거쳐서 이제 3박 4일 귀가 제주공항에서 이제 집으로 오는 그런 이제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차에 이제 김포공항에서 7시 25분에 출발하는 걸 기준으로 보면 이제 뭐 한 563km 정도 되고요. 시간은 한 55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요즘은 2017년 7월 1일부로 보안 검색이 강화가 돼 가지고 이 주민등록증하고 자기를 그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지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서부터 이 생체 그 보안 검색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 정맥을 등록을 하게 되면 국내선 탈 때 굳이 뭐 주민등록증 이런 거 없어도 바로 그 생체 인식을 통해서 보안 검색들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되면 공항에 김포나 이제 제주에서 그 시간이 좀 되실 때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상당히 좀 이점이 있습니다. 그 제주에 도착을 하면 일단은 3박 4일 가족 여행이니까 렌트를 하거나 또는 이제 택시 택시 요즘은 택시도 이제 협정가로 많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뭐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운전하는 게 좀 서툴르다 그러면 그 이런 이 스케줄을 가지고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하면 하루에 얼마씩 해서 4일 동안 얼마에 내고를 해서 다니시면 될 것 같고요. 렌트를 하게 되면은 제주공항 1층 5번 게이트 앞쪽으로 나오셔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우측으로 가면 렌터카 하우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렌터카 업체들이 셔틀버스를 걸로 이제 가져와서 거기서 셔틀버스를 타고 내가 그 예약을 해놓은 렌터카 회사의 그 승강장 번호를 확인을 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렌트를 하게 되면 어쨌든 제주 여행을 처음 가는 4인 가족, 자녀 둘하고 부모님하고 4인 가족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삼성열 고양부시 탕승 설어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보통 한 30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열을 둘러서 용두암을 가게 되고요. 한 2.56km 되고 가깝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용두암 해변에서 뭐 사진도 찍고 뭐 가족들끼리 이제 뭐 사진도 찍고 한 가지 그 용두암에서 한 10분 정도 제주시 방향으로 내려오게 되면 용연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영주 십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용연 계곡에서 지금 다리도 낮아 있는데 그 계곡에서 뱃놀이 하는 게 아마 제주 십경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거기도 상당히 좀 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탐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용도함에서 시워크라고 해서 그 사수만수동이라고 공항 그 뒷길 쪽에 이제 도로가 있는데 거기 사수만수동에 가면 그 머리에 산소를 집어넣어주는 머구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쓰고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고기들한테 먹이도 주고 물속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전에 1일차 오전 관광이 이제 끝나면 도동항 그러니까 공항 뒤쪽이 되겠습니다. 뭐 회센터 또는 뭐 한정식집, 뭐 토끼와 거북이라든지 이런 집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한림공원으로 이동을 해서 보통 한림공원은 한 10만 평 정도가 되죠. 한 10만 평 되는데 그 제주 쪽 도도항 쪽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한 36km 정도,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입장료는 대인이 1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한 10만 평 대지 위에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 열대나무 위주로 이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각종 조류, 식물까지. 그래서 9가지 테마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시험시험 관람을 하면 좋습니다. 한 2시간 정도면 이제 다 둘러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림공원에서 이제 금능 으뜸원 해변이라고 해서 그게 바로 그 한림공원하고 도로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길 건너 이제 가도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 제주에 한 17군데 해수욕장이 있는데 아마 물 색깔이 굉장히 이쁜 뭐 협재해수욕장하고 붙어 있죠. 아주 너무 이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름에는 양산이 좀 필요하고요. 사진 찍기는 정말 좋습니다. 여기 이제 관광이 끝나고 나면 월령 선인장 마을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한 2.57km, 시간상으로는 차로당 한 6분 거리. 제주 숨은 비경 31곳 중에 하나죠. 월령 선인장. 이게 이 선인장 씨앗이 멕시코에서 이 해류를 타고 제주도까지 유입을 해서 뿌리가 내려가지고 마을 전체가 선인장 밭입니다. 우리가 한차라고 해서 빨갛게 열매가 맺히는 선인장에 그래서 그거를 즙을 내서 먹거나 하는데 그걸 무슨 뭐 식초로도 만들어서 먹고 이제 그럽니다. 근데 한번 둘러보시면 상당히 좀 특색 있는 마을이라서 좋은 또 추억을 쌓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월령 선인장 마을 그 탐방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신창 풍채안이라고 해서 한 5.62km 정도 되는데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는 풍력발전단지가 이제 3곳이 있는데 뭐 김영애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이제 다른 곳에 한 군데 이제 있는데 참고로 제주에는 또 화력발전소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 안덕면 화순리 쪽에 그 화력발전소가 하나 있고요. 제주시 쪽에는 삼양동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풍력 발전기가 등대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져서 조망이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수월봉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것도 한 7km가 조금 안 되는데 15분이면 이동을 하고요. 이 수월봉 정상에서 바라본 비양도, 그다음에 뭐 차기도, 이 신창 풍차ян이 아주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제주 서쪽 바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여기는 뭐 주차 시설도 다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월봉 탐방이 끝나고 나면 엉알해안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600m 남짓 내려오면 그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데 그 노견 어디 쪽에 차를 좀 세워 놓으시고 그 안으로 쭉 들어가서 보시면
그 지질 탐방을 하시는 분, 특히 이제 지질학의 보고라고 하죠. 화산 세설층이 있습니다. 거기를 탐방을 하시고 그 해안도로를 따라서 자군의 포구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까지 이제 가다 보면 차기도가 바로 눈앞에 있고 옛날에 이여도를 촬영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뭐 6시 한 오후 6시 한 뭐 후반대나 7시 초반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 엉할 해안 쪽에 신도리라고 하는데 그쪽에다가 뭐 게스트하우스도 좋고 펜션도 좋고 호텔도 좋고 하여튼 그 시청자분께서 필요한 곳을 한번 요즘 많이 있으니까 선택해서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1차 코스는 비교적 짧은 코스로 선정을 했고요. 2일차 코스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는 곳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제주에도. 조금 이제 부지런을 떠시면 아침 한 7시 반쯤 일어나셔갖고 이제 식사도 하시고 해서 바로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시냐면 그 마라도하고 가파도를 가는 그 운진항이라고 있습니다. 모슬포에. 운진항으로 가서 그 가파도 마라도 정기 여객선 터미널 대합실인데 여기서 이제 도항선 선표에 대합실에 비치된 승선권을 작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선표를 그러니까 4인 가족이니까 4명 다 뭐 연락처하고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를 이제 해서 선표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마라도는 차를 못 갖고 들어가고요. 마라도에 이제 도착을 해서 들어가면 제주도에는 뭐 우도도 그렇고 마라도도 그렇고 걸어서 뭐 1시간 남짓 걸리는데 물론 우도는 한 4-5시간 걸리죠. 한 바퀴 돌려면 우도가 훨씬 크니까. 그런데 대부분 차를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우도도. 워낙 그 섬 자체가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성산포항 그 여객 터미널 바깥에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사람만 배를 타고 우도로 들어가고요. 뭐 나중에 이제 또 다음 장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마라도는 이게 전기차를 타고 뭐 이게 빌려서 이게 돈을 주고 빌려서 이제 가족들이 타고 다니셔도 되고 뭐 걸어도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걸어서 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첫 배 9시 50분에 이제 승선을 해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니까 마라도 가는 도항선 이 두 곳이 있는데 운진항이 나름 좀 한적하고 승선 30전에 도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마라도 관광은 그 유명한 짜장면 시키신 분이 있습니다. 짜장면집이 3군데 4군데 있는데 뭐 해물짜장면이나 뭐 이런 것들 시청자분께서 선택을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마라도 한 바퀴 돌고 선착장이 있고 해물짜장면으로 점심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도 첫 배 이용 시에는 관람 시간이 부족하니까 가급적이면 13시 배 정도의 그 이용을 하시면 좀 효율적으로 여유 있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슬포 운진항에서 송악산, 송악산 고개를 이제 모슬포에서 쫙 넘어가면 산방산 쪽이 쫙 보이면서 사계리 쪽 해변 이 바다가 보이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넘어가시다가 사진을 좀 찍으셔도 되고 그 송악산 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드라마 장금이하고 이제 오래인 촬영지가 있죠. 송악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산방산하고 서귀포 해안의 아주 절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7분 정도 가면 마라도 잠수함이 있는데 그 해저 이제 배가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사람을 싣고 잠수함까지 가서 잠수함에서 사람들이 잠수함을 타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이제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삼방산 용머리 해안 쪽에 여기 주차장이 개인 사유지가 있고요. 공짜가 있습니다. 그래도 잘 되셔야 돼요. 그 보면
그 가는 방향 쪽으로 보면 위쪽이 공짜고 아래쪽은 돈을 받습니다. 1,000원씩. 그러니까 그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쪽이 그 삼방산하고 용머리 해안인데 이게 이제 삼방굴사라고 그래서 삼방산 안쪽에 이제 굴 쪽에 이제 이렇게 그 어떤 형성이 돼 있는데 뭐 종교와 관계없이 한번 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용머리 해안 쪽에 정말 용이 머리를 바다 쪽으로 향해 있는 것처럼 멋있죠. 그다음에 거기는 네덜란드 선원이었던 하멜이 그 표류했던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 그 배도 비슷한 배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순 군모래 해변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제트보트 같은 거를 탈 수도 있고 크루즈를 승선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장소에 가서 그럼 뭐 필요시 하시면 되고 여름에는 그 금모래 해변에서 뭐 수영을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여행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일차에는 안덕면 일원에서 오타가 났네요. 안덕면이 아니고 안덕입니다. 안덕면 일원에서 숙소를 선정하셔갖고 하여튼 뭐 저녁도 맛있는 거 좀 드시면 되고 3일차에는 이제 서귀포 시내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주로 천재연 폭포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건천이에요. 그래서 폭포가 형성되지 않아서 일부 저기 입장객들은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뭐 폭포라는데 물도 없고 그러냐고 이제 그러는데 단지 여기는 그 여미지 식물원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미지 식물원 다리에서 사진도 찍고 하면 뭐 그럭저럭 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대포 주상절리로 이제 이동을 하시고요. 대포 주상절리는 주상절리뿐만이 아니고 공원 자체가 열대나무 숲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7코스 중간 스태프 날이라는 장소인데 굉장히 좀 좋으니까 가족들하고 가시면 상당한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대포 주상절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옥덕폭포라고 그래서 농담 삼아 세계 3대 폭포라고 제주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슈퍼맨이 떴다 이희재하고 그 쌍둥이 애들이 이제 그 출연했던 장소인데 여기 무인 카페입니다. 그냥 그 각각 뭐 초코파이나 컵라면이나 뭐 물 같은 게 있는데 그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 먹고 거기다 이제 돈을 내고 오면 됩니다. 이게 이제 평소에는 건천인데 그 서귀포 일원의 강수량이 시간당 한 70mm 이상 이 강우시에 엄청난 그 폭포가 형성이 됩니다. 저도 지난번에 가서 처음 목격을 했는데요. 정말 장관입니다. 너무 멋있는데 단지 이제 비가 올 때는 그 일대가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알고들 또 모든 관광객들이 비가 왔다 그러면 다 글로 몰리다 보니까 혹시 비가 올 때 여기를 가실 때는 참고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입구서부터 차들이 장사진을 치니까. 그 다음에 비가 안 올 때도 가도 그 굉장히 좀 풍경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황조롱이가 서식하는 데인데 뭐 폭포를 못 쏠 수도 있지만 힐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한번 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엉떡폭포를 보고는 이제 외돌개로 이제 이동을 해서 외돌개 관광을 하고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탐방하기가 좋습니다. 가절기는 다소 좀 햇빛이 불편할 텐데 뭐 여성분들은 양산이나 남성분들은 저 햇빛 차단제 같은 거를 바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차에 이제 점심은 대포 주상절리 인근에 이제 주상절리 회국수가 굉장히 이게 또 오타가 났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국수도 유명합니다. 그 회국수도 있고 죽 종류도 다양하게 나오니까 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돌개에서 세연교 쪽으로 가면 거기는 이제 세 군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연교 다리를 건너서 그 새섬이라고 해서 그 새가 그 육지에서는 초가집인데 제주도에는 그 벼농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다 빠지기 때문에. 물론 일부 저쪽에 한원부라고 서귀포시 호군동 쪽에 그쪽에는 일부 이제 벼농사를 짓는 데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새라는 그걸 가지고 이형을 엮어갖고 초가지 형태로 그 제주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 새가 많았다 그래서 새섬인데 한 바퀴 탐방하고 나오면 뭐 한 30분 남지. 그래서 그쪽에서 또 바라보는 뭐 이쪽의 육지 방향도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서귀포항이라든지 다녀오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영기에서 이제 천지연 폭포를 가시는데 뭐 차로다가 뭐 한 500m밖에 안 되니까 주차장이 또 잘 돼 있거든요. 그쪽으로도 한 1분 거리에 있으니까 바로 가서 천지연 폭포 보고 이게 이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그 세섬에서 나와서 그 유람선 타는데 그 잠수함 타는 그 유람선 타는데 뒤쪽에 가면 그 옛날 그 선사 시대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폐총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걸 굉장히 사람들이 거의 다 90%는 왔다가 그걸 놓치고 갑니다. 물론 사람마다 호불호가 엇갈리기는 하는데 한 번쯤 가서 또 이런 곳도 있구나 뭐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은 다 1km 반경 안에 다 있으니까 다니기가 괜찮습니다. 천지연 폭포에서는 이제 소정방 폭포하고 정방 폭포까지 뭐 한 2.4km 정도 한 7분 걸리고요. 소정방 폭포는 참고로 정방 폭포 주차장에서 그 화장실 반대편 쪽을 보면 이렇게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 따라서 한 10분 남짓 이동하면 그 소정방 폭포라고 조그만 폭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방 폭포를 저희 관람하시고 그다음에 세속각으로 가는데 세속각은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지역인데 그 효돈천이라고 해서 그 효돈동인데 거기 이제 그 물이 바닷물하고 만나는 곳인데 굉장히 투명하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그 투명 밑이 다 보이는 플라스틱으로 된 카약인데 보트를 타고 이제 노를 저으면서 구경도 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좀 과다한데 뭐 선택은 하여튼 시청자분들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속각에서 큰흥해안 경승지까지는 뭐 한 9.7km 한 20분 정도 되는데 남원읍에 있습니다. 큰흥해안 경승지에서 한반도 지형은 닮은 이게 길을 가다 보면 나뭇가지를 이렇게 딱 쳐놔서 한반도 지형처럼 이렇게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진 한 컷 딱 찍으면 그다음에 큰흥해안 자체가 이제 한 30분 정도 되는데 좀 걷기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뭐 언덕이 있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면 이제 3일차가 다 끝나고요. 여기가 이제 남원이기 때문에 그 서귀포시 남원읍이기 때문에 이제 3일차 종료하면서 숙소는 하여튼 뭐 그쪽에 큰흥해안이 끝나는데 금호 리조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선택은 시청자분들께서 하시면 되겠어요. 저녁도 그 주변에 맛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드시면 되고요. 4일차도 이제 뭐 아침 식사하시고 이제 숙소에서 신양 섭지코지로 이제 이동을 해서 드라마 이제 올인 촬영지죠. 등대하고 촛대바위 등도 좀 보고.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하나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아쿠아리움이라서 동양 최대 이제 수족관이죠. 그 테마별로 해서 하여튼 인어들이 나와서 인어가 뭐 이제 인어 복장을 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리허설도 하고 하는데 또 한번 좀 비용이 좀 있습니다. 뭐 그 가시는 거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족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산 일출봉을 이제 관광을 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일출봉 주변에는 워낙 이제 음식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좋아하는 음식들을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산 일출봉에서 성상포항 그 여객 터미널까지 한 2.2km 되는데 그 우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마라도와 마찬가지로 그 인적 사항을 기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배표를 이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도 쪽에 하우목동항 쪽에서 내리는데 거기는 이제 항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천진항하고 이제 아까는 운진항이었죠. 가파도는 천진항하고 하우목동항이 있는데
대부분 하우목동항에서 많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도 십경 중에 뭐 사빈백사라고 하얀 모래가 있는데 있고 우도 등대도 있고요. 우도 등대까지는 좀 약간 좀 가파르긴 한데 가볼만 합니다. 거기서 바라보는 성산 일출봉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툴칸이라는 그 해안 절벽도 멋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환 동굴도 멋있습니다. 근데 우도에서 하루 자게 되면 그 어화라 그래서 한 여름철에는 그 한치 잡이 배들이 제주도 그 해안가에 아주 수천 척이 떠 있습니다. 집어등을 켜놨기 때문에 아주 불야성을 이루죠. 한밤중에도. 그것도 볼만하다 해서 이제 식경 중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성산 우도에는 차를 갖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그 섬 조그만데 차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뭐 도무지 어떻게 뭐 안 돼서 대부분 이제 거기도 그 전기차가 있습니다. 전기차로 해서 차는 아니고 배터리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스쿠터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타시고 섬 한 바퀴를 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산포항에서 이제 만장굴을 또 한번 보셔야 되죠. 그래서 만장굴도 한번 보시고 이게 쭉 해서 이제 제주공항에 이제 그 만장굴에서 제주공항까지 한 32km 정도 되는데 이제 1시간 남짓 이제 걸리죠. 그러니까 보안 검색 때가 혼잡할 거를 예상을 해서 조금 일찍 들어가서 이제 면세점에서 쇼핑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오메기 떡이나 감귤 초콜릿, 뭐 각종 막걸리 종류, 그다음에 뭐 면세점에서 이런저런 뭐 여성들 좋아하는 백들도 있고 화장품 뭐 이런 것들 담배 남성들은 담배도 팔고 뭐 그러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식사를 안 하셨으면 조금 일찍 들어가셨다 그러면 발권 받은 후에 제주공항 4층에 올라가시면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회전초밥집도 있고 뭐 중국집, 중국 식당도 있고 뭐 한식당, 그다음에 롯데리아, 그다음에 가벼운 뭐 분식 종류로 먹을 수 있는데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보시면 괜찮습니다. 롯데리아도 물론 있고요. 제주 공항 내 식당은 참고적으로 롯데리아를 제외하고는 7시 20분에서 30분 이후에는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오더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9시 40분 비행기를 이제 출발한다는 기점에서 보면 어떤 김포국제공항에 이제 귀가하는 시청자 선택에 이제 의거하여 각각 주거지로 이동을 하시면 3박 4일 대단원의 제주 일정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주 여행 3박 4일 여행 준비물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4인 가족이니까 엄마, 아빠, 자녀 1, 2, 뭐 의류, 교통카드, 신발, 뭐 행동식, 보건용품, 엄마 화장품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제주도 일부 음식점에서는 혹시 뭐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의 현금은 좀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약간의 뭐 지사제, 해열제, 소화제, 진통제, 소염제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행 전체 일정 제가 이거 해드린 거 보시면서 그냥 이동하셔도 돼요. 굳이 뭐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각자 뭐 칫솔, 치실, 치약, 뭐 수건, 면봉, 뭐 거품 타월 뭐 이런 것들도 준비가 필요하고 혹시 뭐 아빠나 엄마가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시면 무릎 보호대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하죠. 손수건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여행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수도, 전기, 가스, 창문 철저히 점검하고 특히 냉장고 외에 모든 전기 코드는 이제 빼놓고 가시는 게 좋죠. 그다음에 볼펜하고 메모지, 머리빗, 머리 고무줄, 손볼, 손수건 등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증은 필히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오늘은 3박 4일 그 해안 쪽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알려드렸고요. 다음에는 똑같이 3박 4일에 내륙 지방,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뭐 돈을 내고 들어가는 뭐 소인국 테마파크라든지 오셜록이라든지 뭐 이런 쪽 위주로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또 한번 3박 4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하여튼 보신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 힘과 용기를 얻고 분발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